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화기 관제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아베 정권이 2주 넘게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세적 대응을 자제하던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반박 동영상을 준비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집요하게 반발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동해 대화태 어장 부근에서 우리 함정,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일본 초계기가 상당 시간 대치를 했던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당시 그 북한 선박이 조난한 상태였고, 네.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이 광개토 대왕함이 이제 구조에 나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본의 초계기가 네. 공해상에서 떠서 말하자면 그 일본 측의 주장에 의하면 광개토 대왕함이 일반적으로 광학용 렌즈가 아니고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네네. 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은 그게 아니고 일본 측이 지나치게 조공병을 했다. 네. 광학 렌즈였지 이게 사격용 레이더를 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국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화면을 보면 누가 봐도 지나치게 이게 저공병한 게 아니냐 하는 네네. 그런 그게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이제 피한 초계기는 마리 초계기지 사실은 이제 상당히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쪽이 이제 사실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측이 그렇다면 만약에 진실이라면 한국 측으로서는 레이더 주파수를 밝혀내라, 네네. 그걸 공개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은 그것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본은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레이더 주파수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의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도 의심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 커질 사안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한국 해군하고 일본의 해상자에 대한 한라인 이제 긴급 통화가 다 있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본 측이 이걸 지금 유튜브 동상이라든지 일본의 방위성의 홈페이지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지금 그걸 올리면서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왜곡 내지는 일본 측에 억지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이제 진실 공방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가 150m 정도 상공까지 낮게 비행을 하면서 위협 비행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반박 동영상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국 국방부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본 측이 이건 사실 이건 좀 지나치게 이 사안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일본이 확실하게 그 진실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예를 들면 지나치게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지금 몇십만 명 이걸 지금 조회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그 자막을 보게 되면 저편 네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헌법상으로서는 헌법 구조에 육해공군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영어로 한다면 그 셀프 디펜스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유되는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정식 군대가 아닙니다. 네이비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걸 네이비라는 걸 동영상을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 측에 자꾸 그 타신을 하는데 한국 측이 반응이 없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시 지나치게 이게 파도가 높아가지고 잘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충분하게 수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한국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이처럼 이번 사안을 지나치게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지금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이건 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기 때문에 이걸 또 뒤집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그 반박이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역시 그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우길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참가할 수 없었고, 더구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지금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적어도 작년 연말까지는 내달라는 것이 일본 측의 요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불만이 누적된 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상당히 안달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점에서는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말하자면 빨리 답안지를 가져와라라는 식의 지금
일본 측이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파편적으로 다양하게 이런 그 사태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정권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에 이번 사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37%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대책인데요. 그 법안이 지금 중요한 참여위원회에서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 별로 이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5년 안에 35만 명을 갑자기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일본 아베 노믹스에서 상당히 지금 그 떨어진 상태입니다.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상당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무리하게 지금 법률안을 통과시킨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그 외부에서 어떤 그 쟁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말하자면 아베 정권의 어떤 관심사를 돌리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습니다. 비판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맞습니다. 가능성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방위대강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항공모함 2척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약간 저항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일본 언론에서 말하자면 내보내게 되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라든지, 또는 지금 한국과의 그 안보 협력 자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방위대강의 그 초안이 네. 나왔는데, 거기는 예전에는 항상 2010년, 2013년 경우에도 미국 다음에 한국이 안보 협력의 두 번째 순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하자면 미국, 그 다음에 인도, 호주 또는 동남아, 한국이 5위로 떨어질 정도로, 말하자면 일본 내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우파 또는 일본 자위대 또는 수상 관저 또는 방위성, 이런 그 말하자면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투영된 하나의 현상으로서 지금 이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아베 총리의 속셈, 의도라고 한다면 결국에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자위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그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베 수상 자신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업적은 헌법 개정이다. 네. 이것이 이제 사실 본인은 가장 중시하고 있는 대목이고, 올해 안에 이제 헌법 개정안을 초안이 어떻게든 그 통과되든지 아니면 그 분위기가 조성되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아베 수상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헌법이 필요하느냐? 지금 이미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에 굉장히 큰 어떤 진일보한 그 국제 환경이 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평화리로 간다면 평화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일 간의 이런 안보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역시 중국의 해양 진출, 이것을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충분한 방위력을 갖춰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본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그런 헌법 개정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수순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그런 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정권이 지금 이처럼 크게 이번 사안을 부각시키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일단 국내 반발, 국내 정치에 대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여론도 지금 상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동안 한국 외교부하고 지금 국방부는 상당히 로키 그 낮은 대응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도를 넘어섰다, 수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총리실에서 강력하게 이에 대응하도록 지금 지시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한일 관계가 이 협력 분위기가 있어야 네.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실튼 좋든 간에 한일 간의 어떤 말하자면 협력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이미 이제 온고다는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일본 내부에서는 이건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를 한국 측이 부정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파장까지 고려해가지고 가장 현명한 어떤 그 대책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이런 그 말하자면 열띤 분위기 또는 악화된 분위기를
또 한번 이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당사자들, 관계자들의 많은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한일 간에 공유되는 그리고 이제 적어도 바람직하기로는 아무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금년 봄에도 실현이 되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같은 것도 포함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분위기가 전환이 된다면 일본 측도 제가 보기로는 따라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